비가 오는 날 습관TV가 경주 충효동의 충효천길 위쪽에 있는 수도산이라고도 하고 또 송화산, 옥녀봉으로 가는 봉우리를 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촉촉합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영상 7도입니다. 제법 물길을 이루어서 이 산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낙엽이 쌓여서 작은 댐을 만들기도 하고 또 댐을 뚫고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쌓여있던 낙엽들이 차분하게 지면에 깔아앉고 이제 흙과 더 가까워지는 비가 오는 날입니다. 맨발 걷기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겨울이니까 추워서 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도 어떤 분께서 춥기 전에 매일 맨발 걷기를 했는데 몸이 가뿐했는데 잠깐 하지 않는 사이에 춥다고 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싱 스틱을 하시지만 얼싱 스틱을 하시고 등산을 올라가셔도 100%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손으로 얼싱을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얼싱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맨발로 걸었을 때 그것과 비등한 놀라운 효과가 바로 지압 효과입니다. 발바닥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인체의 반사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느 부위를 특정 부위를 누르면 위와 연결되고 간과 연결되고 두뇌와 연결되고 눈과 연결되고 마치 리모컨처럼 이 발바닥에는 수많은 반사구, 반응하는 장소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뇌 속을 마사지할 수 없지만 특정 부위를 지압을 하면 뇌가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도 지압으로, 침으로 두통을 치료하시는 것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게 인체의 귓밥이나 귀나 귀태나 손이나 발이나 배나 등이나 조물주께서 신기하게도 인체의 축소판을 만들어 놔서 그것으로 대정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인체를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얼싱 스틱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이 맨발로 땅을 밟을 때 무차별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하는 이 효과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틱을 잡든 얼싱 스트랩을 하시든 반드시 짧은 시간이지만 맨발 걷기를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단 10분을 맨발로 땅을 디디고 걸었을 때와 그냥 신발을 신고 얼싱 스틱만을 했을 때는 저도 테스트를 해보지만 몸의 변화가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훨씬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도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얼싱 스틱을 했을 때가 훨씬 몸이 개운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체중을 실어서 이 발로 땅을 디딜 때 각 지압점이 이 체중이 50kg, 60kg, 70kg, 80kg, 90kg 몸무게에 따라서 누르는 힘이 하중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서 무차별적으로 각 지압점이 자극을 받아서 몸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싱 스틱만 하시고 이 맨발로 안 걸으시면 단 10분이라도 걸으면 효과가 있다는 게 10분 지압하는 거 그냥 손으로 지압하면 10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30kg의 압력으로 해도 10분 하면 진이 다 빠집니다. 하지만 맨발
맨발로 걸으면 체중을 실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얼싱 스틱을 하시고 도저히 나는 맨발로는 할 수 없다, 추워서, 그리고 말초 혈관도 좋지 않고 신경도 좋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으십시오. 두꺼운 양말 신어도 지압 효과는 됩니다. 맨발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땅에는 가지 돌기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있고 그리고 돌멩이도 있고, 그래서 양말을 두꺼운 걸 신든 양말을 얇은 거를 신든 간에 지압 효과는 거의 90%, 80-90%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맨발로 안 되면 양말을 신고라도 걸으시라, 이렇게 제가 꼭 공고를 드립니다. 겨울에 이것을 놓쳐서 신발 신고 얼싱만 하셔서 몸이 다시 예전처럼 좋지 못하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볼 때마다 10분이라도 맨발로 걷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양말을 신으시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을 줄여서 걸으세요 하면, 걷고 나면 확실히 몸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을 때 또는 양말을 신고 걸을 때 신발에서는 볼 수 없는 효과, 이 발바닥에는 온폭 들어간 아치가 있습니다. 족궁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인체 구조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입니다. 이 체중을 떠받쳐주는 역할도 물론 하고, 이것이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키는 완벽한 장치입니다. 이게 섬세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만약에 일자, 척추도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휘어져 있으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활처럼 자연스럽게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듯이 모든 뼈는 직선이 거의 없습니다. 목뼈도 마찬가지 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에 하중이 전해지면서 이 아치가 충격 흡수를 하고 스프링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덜 가도록 배려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흡수가 되지 않고 아치가 스프링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갑니다. 그래서 텅텅텅 걷는 동안에 관절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고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맨발로 걸으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양말을 신고라도 걸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압 효과와 또 탁월한 발바닥의 아치가 충격을 흡수하고 스프링 효과로 각 관절과 근골격계를 유지하는데, 부드럽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치의 또 다른 효과는 펌핑 효과입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신체 나이를 말합니다. 신체 나이가 들고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관 주변의 근골격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부담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근경색까지 오게 되는 경우, 또 뇌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혈액이 찌꺼기가 많을 때 어떻게든 영양분을, 산소를 각 기관에, 세포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압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유지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면 심장이 무리가 오든지 아니면 혈관이 무리가 오든지,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또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뇌졸중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증상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뇌졸중의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식생활, 특히 스트레스, 그리고 음식, 공기,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등등 사람들이 몸 상태는 예전보다 훨씬 수명은 연장됐지만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싱 스틱을 잡고 하시더라도 꼭 10분 이상은 맨발이든 양발이든 신고 하셔야 얼싱 효과와 더불어 또 지압 효과는 혈액을 왕성하게 혈류의 흐름을 도와주고 또 펌핑 효과로 아치가 펌핑을 하면서 우리 몸의 혈류량을 굉장히 증가시키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 산소를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 비 오는 날은 특히 좋습니다. 영상 7도 한 2-30분 걸으면 발바닥이 얼얼할 정도이지 괜찮습니다. 저는 영하의 날씨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내 체질, 내 발의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에도 아무리 추워도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봄이 오니까 그리고 햇살이 드는 날 따뜻한 시간대를 택해서 위험하지 않는 좋은 땅에서 짧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맨발이든 양말을 신으시든. 그러면 이 적응이 되어서 이렇게 10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셔도 체력도 점점 좋아지고 혈액도 점점 묽어져서 또 혈압도 조절이 되는 효과, 심부담도도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선조들은 식사 전에 숟가락으로 간장을 살짝 찍어서 혀끝에 댄답니다. 그러면 식도를 비롯해서 위장,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온몸의 기관과 세포가 음식이 들어온다 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답니다. 그럴 때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체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급하게 드시면 당장에는 괜찮지만 우리 몸의 기관과 세포들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받아들이다가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것이 적응은 하지만 우리 몸이 이제 구석구석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이 인체가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 그것이 필요하듯이 음식을 드실 때도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장 장애가 있거나 또 음식을 먹으면 급체를 하신다거나 자주 체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첫 술을 드시고 입안에 오래 품으시고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내 몸아, 위장아, 식도야, 이야, 치아야, 소장아, 대장아, 직장아, 이 음식을 분해하도록 좀 도와줘 하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장에서는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유익균이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비 오는 날 습관TV가 경주 수도산에 올랐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두꺼비가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 비가 오니까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위쪽으로 조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자